1000만 원이 990만 원 되는 비용 절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이 700만 원 되는 비용 절감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산촌의 내 집 짓기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농막 설치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든 전혀 연고도 없는 곳으로 찾아왔든 오랜 세월 터를 지키며 살아왔던 분들에게 우리는 일단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관심 혹은 감시하죠. 그래서 기촌이나 기농하는 모든 사람은 절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부러 불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아무튼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늘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 상기하시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방문하신 분들은 귀촌, 귀농 혹은 오도 이촌을 희망하는 분들일 겁니다. 무엇이 됐든 그 땅에 가면 쉴 곳이 필요하죠. 농막을 지어야 하나, 체류형 쉼터를 지어야 하나, 아예 집을 지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수많은 귀촌 경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살아보고 결정해라입니다. 저 역시 8년간 살아보고 결정한 후 집을 지었으니까요. 살아보기 위해 쉴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택한 건 농막이었습니다. 도입부에 말했듯 농막이 됐든 체류형 쉼터가 됐든 법규에 맞게 설치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설치가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니 몇 가지만 잘 체크해서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5년 농지개정법의 농막 관련 법규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주거시설로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나 상시 거주를 금지하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50제곱미터, 약 15평의 농막 크기와 설치 조건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마다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농막 설치 전 지자체의 농업 관련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꼭 농부여야만 농막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시골에 땅을 구입하게 되면 최소 100평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땅의 용도가 논이나 밭이라면 누구든 그곳에 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땅 사서 주말마다 오가는데 텃밭 하나 안 가꾸는 일이 더 어렵겠죠. 저는 옥수수도 심어보고 감자도 심어봤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매번 실패하고 결국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농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쯤 되면 농막의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관련 사항이 궁금하실 텐데요. 멋진 농막이 들어오면 당연히 전기, 수도, 정화조는 따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저의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점 있습니다. 전문업자에게 맡기면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같은 돈 주고 신경 무지 써야 하고 어쩌면 사사건건 다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말지 하고 후회합니다. 농막을 짓는 건 내가 직접 못하죠. 전기를 연결하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도 내가 직접 못합니다. 그런 건 전문가가 하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일처리는 내가 해야 비용 절감하고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1000만 원이 990만 원 되는 비용 절감 아니고요. 1000만 원이 700만 원 되는 비용 절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알아보고 진행해야 그만큼 비용이 절감됩니다. 겨우 3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훗날 5억 주고 지어야 할 집을 3억 5천 주고 짓는다면 어떨까요? 이제 느낌 오시죠? 자, 그럼 농막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막은 그 디자인이 천차만별입니다. 창고형 컨테이너부터 별장 비주얼 자랑하는 샤방샤방 세컨하우스까지 앞으로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 디자인과 가격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일단 어떤 농막으로 할지 정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건축물 인허가와는 다른 신고제도이므로 위에서 얘기했던 100평 이상의 밭이라면 설치 가능하니 당당히 찾아가 물어보고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100평 이하의 땅일 경우 지자체에 따라 농막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찾아간 날 한 방에 업무를 마치고 싶다면 사전 전화 통화로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차로도 2~3시간씩 걸리는 곳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면 비용 절감 못하잖아요. 웬만하면 전화로 준비사항을 모두 체크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공서와 통화가 좀 답답하기는 해도 처리는 다 해주니까요. 농막 신고가 끝나야 전기나 정화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농막 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농막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농막 설치 사유서인데요. 농업 활동 목적을 강조하면 됩니다. 다음은 농막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활용하면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농막 구조 및 평면도인데요. 이건 조립식, 이동식임을 강조하는 간단한 도면으로 선정한 농막 업체에게 요구하면 당연한 듯 줄 겁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렵게 생각하실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입니다. 나는 농부 아닌데 그저 텃밭이나 가꿀 건데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농업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로 없을 경우 농업활동계획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5번째는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본인 소유 농지라면 등기부 등본이면 되고요. 임차한 농지라면 임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의 용도 확인용으로 농지 여부 및 지역 지구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확인용 주민등록증 사본입니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통화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세요.